안녕 도라르방. 때릴 놈이 생겼어. 이 새끼만. 서있어 임마. 움직이지만은 움직이는 게 과학적으로 잘못된 거.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오늘 우리 저 도라르방을 저기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 한 주 동안 이제 잘 지내셨는가 물어보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찬바람이 좀 부니까 아유 야 좀 살 것 같다. 날씨는 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라통은 더 터지는 그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통계청장을 잘라버리고 그 뭐 통계 조작을 이제 하려는지 통계청장을 13개월 만에 잘랐다 하더라고요. 얘는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자꾸 얘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 과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 이 긍정적 효과가 네. 90% 이상이라고 그런 데이터를 제시했던 뭐 보건사회 뭐 거기 근무하는 연구원을 통계청장으로 보건사회 분야하고 통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을 통계청장에다가 이제 임명한다 하더라고요. 뭐 참 누굴 욕하겠습니까? 이런 걸 찍은 우리가 죄죠. 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초장 찍어야 됩니다. 제가 도라르방 샀습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타조 같아요. 그 적이 오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대가리를 그 머릿속에 이렇게 쳐박고 엉덩이는 하늘로 치켜뜨고 그러면 자기 눈에는 그게 적이 안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타조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그래도 그거는 생각이라도 하지. 이건 아니 전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4년 동안 무슨 밥 먹고 청와대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월급 주고 연금 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큰일 난 게 뭐 그 통계 조작을 하다가 박살난 게 중국에 옛날에 대학진 운동할 때 그 위에다가 잘 된다 보고하니까 계속 더 내라고 하니까는 그 아궁이의 그 때는 그 솥까지 걷어가 버리고 쟁기도 걷어가고 쇠 만든다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는 4천만 명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농사를 못 해가. 예.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북한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다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굶으면서도 TV에서는 명태가 산처럼 쏟아지고 이제 풍년 나락이 우리는 굶으면서 봤어요 그거. 아 그래요? 뭐 다른 데 가서 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잘 된다는데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아직도 뭐 지지율이 40%라니까 뭐 북한 사람들이나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40%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뭐 누구 욕할 건 못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명색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참.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 좀 하려고 하냐면요. 내년에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 이 김정은 정권이 같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러겠죠? 같이 날리는 쪽으로 방향을 서서히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통일이 빨라지겠죠. 통일이 빨라지면 제일 먼저 이제 이제 주식 시장 중에서도 이제 국방 안보 뭐 무기 뭐 이쪽이 아마 이제 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도 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좀 한번 전자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광고 방송입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라고 해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예전에 기사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께서 그 기사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방산 비리의 원인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들을 이게 조금 모았는데 또 이런 책들은 출판을 잘 안 내줘. 우파적인 뭐 이런 색깔이 있으면 출판을 안 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점에서 깔아도 서점에서 이렇게 재고도 안 갖다 놓고 좀 방해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윈윈 미디어라고 서로 우리 같이 돈 좀 벌자 해가지고 윈윈 미디어라고 이렇게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 예약 그 주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주문을 왜 받는가 하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몇천 권 많이 찍었는데 이 뭐 또 저기 재고가 쌓이면은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문 들어오는 거 수량을 봐가면서 이제 하려고 이제 책은 10월 1일부터 발송되고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네이버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접속을 하시면은 저기 이런 이렇게 배너가 뜹니다. 예. 배너가 뜨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접수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저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 쓰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뭐 하시다가 안 되면은 02711964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아버님들 잘 못하시면 연락 그게 주시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빠르겠죠. 예. 그리고 가격은 15,000원이고 사실 이제 이 책을 이제 판매를 하면 저희가 수익금이 저한테 직접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저희 경영 활동이 좋은 방송 만들고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고. 근데 예. 진짜로 15,000원이라는 게 예. 커피 세상 값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밥 요즘은 뭐 김밥도 3-4,000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김밥 한 서너 줄, 세 줄까? 예,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어떤 때가 한번 보게 되면은 좌는 이제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 이게 막 활성화가 되는데 예. 우리 쪽은 그게 차라리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는 좋아하시는데 예. 저런 거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예. 아무튼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책을 한국 방위산업학회 회장님께서 쓰셨는데 육사 28기고 그리고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 경영학 석사,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 그리고 2001년에 준장 기편했고 육군본부 관리 측정 장교, 뭐 비용 분석 장교 뿐만 아니라 국방부 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뭐 하여튼 방위산업, 무기 만드는 쪽에서 계속 오래 근무를 하시고 현재는 지금 한국 방위산업학회 회장직을 이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가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의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방위산업이 크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써놓은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방위산업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 뭐 저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목차르가 있는데 뭐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어떻게 핵 개발했으며 무기 개발했으며 이런 무기 개발사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산업화 근현대화를 일으켰는가 이런 것들도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적 결함 그러니까는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군에 납품하려면 성능을 성능을 낮춰야 돼요. 왜요? 올려야 되지 않나요 원래? 제도가 그러니까 이미 기술은 이만큼 와 있는데 제도가 여기서 안 올라가니까 제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건 무슨 족 같은 그건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납품을 해야 돼요. 다운그레이드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 안 맞기 때문에 방산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아니 무기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럼 제도가 같이 발전해야 돼. 제도가 발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열받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이씨 안 해 이러고. 그게 대기업들 다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방산업체 죽이는 방산제도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웃기는 거는 방사청에서는 야, 이 업체 문제 있다 하고 한때 한참 그랬었잖아요. 지적을 해가지고 이 과징금 때려야 된다고 그 기재부에다가 이게 올리니까 기재부에서 야, 이게 웬 과징금이야? 얘들 제대로 하는 거 맞는데 방사청은 그거 때리라고 뭐 과징금 때리라고 그러고 기재부에서는 아니야, 이거 별 문제 없어. 야, 딴 데는 더 심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사업법에 보면은 연말에 재무제표 회계자료 방산 원가를 전부 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비밀 아닌가요? 연극 기밀인데 그걸 공개를 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보고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감사원이 한번 보고 또 뭐 기무사나 국정원이 수시로 그 보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생기는 거는 이게 웃기는 게 그 뭐 예를 들어 최저 낙찰제 같은 거는 이 우리가 삼성에서 물건을 에어컨을 사면은 수리는 당연히 삼성 AS 그죠, 센터에 가야 되는데 최저 낙찰제로 이 수리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삼성에서 샀는데 LG에다 갖다 맡기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요. 삼성에서 만든 물건을 그게 법적으로 괜찮나요? 그러니까 최저 낙찰제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묶고 나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럼 그 서로의 수리 나가는데 기밀이 새는 것도 있고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수리가 안 되는 거지. 수리가 안 되니까 들고 왔는데 수리 못 하니까 다시 들고 와야 못 하겠다고. 아니 그건 만든 놈한테 원래 가서 수리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F-16 같은 경우도 성능 개량 사업을 하면은 그걸 록히드 마틴이 만들었으면 록히드 마틴으로 가야 되는데 영국의 BAE 시스템이 싸다고 글로 갔다가 BAE 시스템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원래? 죽여버리는 것. 그게 무슨 그러니까 다시 록히드 마틴으로 가니까 BAE 시스템에다가 계약금 물었던 거 그거 다 떼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새끼들이 자꾸 이러네.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지금 뭡니까 국산 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사주면 되는데 이 무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능이 요 정도 어느 정도 나오게만 하면 된다고 성능 기준만 주고 업체 보고 만들어 오라면 되는데 재료는 뭘 써야 되고 안에는 뭐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가 지가 만들지 왜? 정부에서 하나를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거는 너무 간섭이 많으니까 업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비행기를 만들면은 비행기 하나에 부품이 한 20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럼 그거를 한 개 한 개를 다 그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중간에 그 부품끼리 간섭 현상이 생기면은 그럼 나중에 나 몰라라 이래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결함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이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제도적 결함만 이게 좀 풀어준다면은 그게 또 웃기는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방산 비리 척결한다고 잠수함 그 개발 사업단장에 공군 대령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니까? 이 제대로 사업이 안 가지. 그리고 잠수함 만드는데 공군 육상 상륙함 만드는 상륙함 사업단장에 그 육군 대령을 앉히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투명성 그게 투명해요. 그게 안 가지. 그런 제도적 결함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이 완전히 걸레가 돼 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통일 이야기 하겠지만 통일이 되고 하면 이 방위산업이 지금 더 커져야 될 텐데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진다고. 왜냐면 자 보십시오. 한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온급의 중대형 헬기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1000대 정도가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국군만 한 250대를 쓴다고 지금 남한에서만. 근데 북한까지 넘어가 버리면요. 그죠. 그럼 이게 한 500대 될 거 아닙니까? 500대. 국경이 넓어지면 이게 2배로 폭증한다고. 그리고 그거만 있습니까? 해양이 넓어지면은 지금 그 해군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리온 해군 수리온을 안 쓰는데 해상 영토가 2배나 넓어지면은 그죠. 그러면 이 수리온이 국내에서만 한 500대 이상의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확실한 내수 물량을 가지고서 그럼 대당 단가가 싸지니까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방산 비리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야 서류 갖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방산 수출 못하게 틀어막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기업의 실적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납품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저기 뭐 수사하니 해가지고 안 사주니까 이게 중국 업체를 통해가 중국군에 납품되는 거예요. 한국군에 쓰려고 샀던 무기가 중국군에 납품돼가지고 한국을 치는데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저기 저 안에 그런 내용들을 써놨는데 뭐 기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것도 있고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지금 심각한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에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산 비리가 왜 어떻게 생기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의 이 폭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서 이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이 동북아시아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안보, 이 지역 안보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차하다가는 10년 안에 만주까지 지금 넘어올 수도 있는 판이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제도를 지금 잘 수리를 하면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텐트가 군용 텐트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그죠, 예. 이 민간의 텐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군복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웃도어 이 제품이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막 미사일 만들고 하다 보니까는 첨단 전자 산업이 그죠,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 그걸 일반 분들 좀 보기 편하게 써놨으니까 지금 10월 1일까지니까요. 좀 사전 구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글로벌 디펜스 뉴스 가셔서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배너 클릭하시고 여기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점이 없습니다. 서점이 없고 지금 저희가 사전 예약 주문이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도 좀 지키고 뭐 방위산업도 지키고 저거는 방위산업은 한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거라서 그죠, 예. 명운이 걸린 건데 야 저런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어떻게 됐냐면은 저기 지금 방산 5장의 방산비리 근절 군특명검열단과 감사원이라는 저 챕터를 보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군사 정권을 이 군인들을 숙청하기 위해 가지고 율곡 사업을 그 비리 뭐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가지고 사상 최초로 감사원이 군을 감사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전부터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한 거고 거기 때 장교들 장성들 돈 얼마 받았다 해가지고 다 구속시켰는데 그때 검사들이 자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애매하다 하는 것들도 증거가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군을 숙청하기 위해 가지고 김영삼 정권이 그때 민주화 운동했던 애들이 왕창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정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율곡 비리 율곡 사업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왕창 한번 쳐내고 하나회 사건 해가지고 뭐 또 왕창 쳐내고 군을 숙청하는데 이 방산 비리 이걸 갖다 썼다고요. 저 이후 정권부터 반대파의 군 세력을 숙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런 거를 씌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산 비리하면 사람들이 와 쳐 죽여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는 딱 그거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날려버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라고 해가지고 뭐 황기철 뭐 해군참모총장인가 뭐 이런 사람들 현직 해군참모총장도 뭐 끌어내리고 뭐 별짓을 다 했다고요. 그래 마녀 사냥을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무죄로 풀려나오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이승만 박정희 때는 박정희 정부 때는 급했으니까는 이 절차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절차도 건너뛰고
뭡니까 뭐 부품들 썼던 거 또 쓰고 뭐 이렇게 재활용을 했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그거를 갑자기 40년 만에 딱 법적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왜 절차 건너뛴 거야? 왜 재활용한 거야? 이러면 전부 다 비리가 해가 다 감옥에 박근혜 정권 때 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법원에서는 야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무슨 그게 그 비리야 그 제도적 결함이지 이래가지고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적 하나의 이 정치 이권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위해 가지고 자주국방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산업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 행위를 역대 정부들이 YS 정권부터 DJ 노무현, 이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까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하고도 이거하고도 큰 이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다 하고 해버리니까 이 방위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쪽 그 향수가 있는 지지층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라 했는데 현장에 한 번도 안 와보고 그래가지고 다 쳐버리니까 제도적 결함인데 쳐버리니까는 이게 이 사람들이 벌써 이게 몇십만 가족까지 하면 100만 이상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극렬한 안티 박근혜 세력으로 돌려내버린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에 자유한국당에 표를 안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몰라가지고 완전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고 자기들 기득권 자기들 표를 갖다가 남 줘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다음번에 정부가 들어서 방산 비리를 수사한다고 할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과 제도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개성 발전시켜서 자주국방을 달성하고 이 침체된 국방 안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항모 전단 하나 만드는데 한 20조가 깨지는데 그 해군은 한 척이 작전 나가면 한 척이 훈련을 하고 한 척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세 대가 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모 전단이 세 개가 있어야지 그 하나가 작전에 나가기 때문에 최소 항모 전단이 3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0조 가까이가 조선 산업에 쏟아 들어간다고요. 뭐 이번에 흔적 없이 50조가 흔적 없이 54조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야. 그건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그거는 군함이 나오고 그죠, 예. 그리고 군함을 만들면 그 기술이 민수용 상선 만드는데 그죠. 다 전파되는 거죠. 그럼 뭐 저기 레이더 시장 같은 경우는 상선용 레이더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이 실적 이거 우리나라 항공모함에 들어간 레이더야. 그래가지고 그 실적 가지고 조선 기자재 시장, 레이더 시장에 들어가면 일본 거를 상당히 우리가 먹을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승만 박정희 나오면은 보수 세력 다 안을 수가 있고요. 자주국방 방위산업 살리겠다 하면은 방산 쪽에 있는 한 100만 표 정도는 끌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산업 살리겠다 하면 부산 경남 여기만 해도 한 7, 800만 된다고. 거기다가 뭐 대구 경북 그럼 정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 방산 비리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비리가 생기는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면은 방산 원가나 이런 거 몰라요. 그죠. 우리가 아쉬워서 사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그 리베이트가 생긴다고. 최소 한 4%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그 리베이트가 정치권으로 가고 군으로 가고 뭐 저기 언론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이런 위험을 과대 포장하고 한국산 무기들이 안 좋다고 자꾸 폄하하는 언론 기사를 내고 그런 데 쓰이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흑인들이 경호하는 러비스트 만나본 적이 있어요. 무기 이렇게 뭐 사오고 뭐 팔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그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면은 해외 무기 도입 비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위 산업을 줄여서 방산이라는데 방위 산업은 국내에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말하기 때문에 방산 비리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게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버리면 국내 산업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 용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표도 한 100만 표 이상 날려버리고 뭐
그 뭐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 지금 이 행정부 안에 들어와 있는 수없이 많은 좌파들한테 또 농락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키겠다고 뭐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해본들 못 지킵니다.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지 깰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은 진짜 한 10,000권 정도 사가지고 10,000명만 봐도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다니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한 10,000 분만 우리 한 몇만 명 보니까 한 10,000분만 한 분씩만 사도 한 10,000권 되겠네. 꼭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 지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책 선전행가하고 지금 다 엮여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이제 제3국의 원전 시장 수출을 한다고 2차 고위급 회의를 했고 3차 고위급 회의가 조만간에 한대요. 1차는 지지난주에 한국에 했어요. 우리 탈원전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탈원전 한다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에 미국하고 같이 간대. 아랍에미리트에는 네. 한국 단독으로 갔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미국이 들어와 이 도로 하루방 따라와. 자리에 있으면 돼. 뭐 따라와. 여기 너 가만 앉아 있어. 형님이 계약서 다 써줄 테니까 너 가만 앉아 있다가 그냥 이 집에 들고 가가지고 그냥 지으면 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탈원전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탈원전해. 아니 근데 저 정도 이렇게 되면 저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게 대통령이 사기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사기친 거죠. 그럼 자기는 탈원전 하겠다고 해놓고선 지금 저희 가서는 지금 미국과 짝짝꿍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야, 촛불들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 왜냐면 그래 나와야 되겠다 다시. 왜냐면 이 골 때리는 게 한국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처음에 그 설계해 놓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고리 원전을 지었다고.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의 ARP1400이라는 뭐 원전도 지은 거 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얄티를 5%를 낸다고요. 그 200억 달러의 원전 하나 뭐 수출하면 한 200억 달러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수료를 10억 달러로 1조를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원전에 들어가는 해결료 이런 것도 미국 기업들이 다 통제를 하니까는 자기들은 쇠 빠지게 노가다 하고 막노동하고 이런 건 안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야 되는데 돈줄을 지금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요한 거는 그 촛불 시위하셨던 분들 저 참지 마세요. 저 대통령이 당신들 사기친 거예요. 지금 영화 보고선 지금 뭐 찔찔 짜면서 탈원전 하겠다고 뻥쳐가지고 지금 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미국 놈과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원전 수출 시장 미제국주의자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사기꾼이잖아요. 야 정은아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 정은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야. 맞아. 너 이제 내가 좀 이따가 형이 아주 중요한 말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한국이 탈원전 포기를 못해요. 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은 그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브레진스키가 브레진스키가 아니고 제가 주말에 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기 조지 프리드먼이 그 써놓은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이 책 내용이 이게 2010년부터 30년까지 다음 10년을 미국은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러시아가 급격하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독일하고 러시아가 이 세력을 합하는 게 독일도 약간 반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첨단 기술과 이런 자본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런 엄청난 천연 자원과 천재급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버리면은 이게 러시아가 금방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미국한테 위협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의 그 또 전략적 관리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란은 북한하고 엮이는데 북한하고 지금 이란하고 터키하고 동맹을 맺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터키도 엄청난 육군 강국이고 이란도 육군 강국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을 미국이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이 터키가 이란이 동맹이 생겨버리면은 이 힘들다.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라크가 그전에는 저 이란을 제거를 해줬는데 견제를 해줬는데 2003년에 이라크 들어가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이라크를 완전 죽여버리는 바람에 이라크 지금 그 중간에 터키와
이란 사이에서 견제해줄 세력이 없다. 지금 이게 지금 하나의 큰 고민이다. 자칫 잘못하면 중동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리고 석유 패권이 이제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지금 그게 지금 하나 가장 큰 문제고, 이 조지 프리드먼이 쓴 책에 보면 그 중국하고 북한 이야기는 이 미국의 위협이 전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지금 중국은 부상을 걱정할 게 아니고 침몰하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침몰해버리면은 일본이 너무 커진다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지금 그 인도에 지금 착 달라붙어 버렸잖아요. 한국이 지금 탈원전한다니까 친중으로 붙어버리면서 인도에 못 들어가니까 일본이 지금 그 인도에서 가전시장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국 제품들이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인도가 그 일본이 인도의 오지까지 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뭐 그러다 지금 그 저환율이고 하다 보니까 그 일본 차가 한국보다 좋은데 가격이 더 싸버리면은 그러면은 일본 자동차가 그렇죠. 인도 시장을 다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인프라 시장 이런 것들을 일본이 싹쓸이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본이 원전 같은 경우는 60년간 부품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13억이 전기를 쓰려면 최소 원전이 한 100개 정도는 100개 이상은 지어져야 되는데 그 100개를 인도가 다 먹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일본이 다 먹어버리면 일본이 엄청나게 그죠.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소재 산업이 커지고 이 60년 동안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동남아에다가 경제 뭐 개발 자금 주면서 동남아시아를 자기 편을 만들고 입김이 세지겠네요. 그러면. 해군력 계속 키우고 그러면 나중에 미국한테 돈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부터 일본하고 전쟁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일본이 팽창할 걸 준비해가지고 이미 경험이 있는 것이라서 그러니까는 역사가. 아니 난 무서운 이야기를 해놨다. 동맹국인데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할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전략적인 국가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다. 그 한국이 해군이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놨고, 한국은 기댈 데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잘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인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해달라는 거는 미국이 다 해줘야 된다. 친미국가 만들라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친미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놨고, 또 하나 싱가포르하고 호주를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서 석유가 들어오면 일본이 이상한 짓 하면은 그 차단해야 되고, 이제 호주는 이제 동남아 시장에 이제 일본이 진출할 경우 이제 또 이게 차단해야 된다는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싱가포르하고 호주 뭐 하면서 과거 사례들을 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다. 그럼 그거를 유추하면은 지금 뭐 일본을 어떻게 봉쇄할 거냐, 그거를 지금 걱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러시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러시아하고 붙어버리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러시아하고 붙어버리고 그래 되면은 미국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를 통해 가지고 이란하고 터키하고 동맹이 생겨버리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석유관하고 가스관이 들어와 가지고 터키가 그거를 받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친러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독일이 천연가스의 50%를 지금 50% 조금 넘게를 러시아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러화 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스관 들어와서 설치되게 되면은 러시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북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죠. 그래 돼 버리면 에너지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첨단 기술들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나 중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 골치 아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향후 이제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이런 전략적 포인트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죠. 그리고 또 뭘 써놨냐?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쓰는 전략을 그대로 보고 쓰고 있다는 거지. 미친 척하고 아무한테나 쏜다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야 협상하자 하니까 테이블로 끌고 나오니까 그
그 이란이 그 전략을 고스란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해? 이란이 지금 북한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를 겁을 주려면 닭의 모가지를 비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죠. 닭의 모가지에 해당하는 게 지금 북한이에요. 그죠. 북한을 완전히 지금 완전히 갈갈기 찢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상황이 생겨야지 이란이 겁을 먹는다는 거죠. 아무튼 정훈아, 형은 뭐 이제 지금부터 너에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음 포인트 없나?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거기는 뭐라 돼 있냐면 한국은 중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한다. 이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뭡니까? 한국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키워가지고 친미 정권 만들고 중국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고 일본도 여차하면은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고 여차하면 러시아까지 이 세 개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친미 국가가 돼버리면은 이 아시아에서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은 좀 편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한테 무기를 무조건 팔아야 돼요. 미국산 무기를. 일본한테는 안 팔아야 되는데 한국한테 무조건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이 안 사면 안 사. 테스트 리트머스가 되는 거네요, 한국이. 한국이 지금 최전방에 있으니까 야 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그죠, 한국이 샀겠지. 한국이 샀겠지. 한국 샀어? 안 샀는데 뭐. 야 누구 최고 동맹인데 한국한테 못 파는데 왜 쓰레기 같은 무기를 왜 우리 보고 사라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도 한국 F-15 사니까는 싱가포르도 F-15를 샀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야 우리는 군사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한국이 하는 거 스펙을 한국하고 똑같이 해줘. 우린 잘 몰라. 한국이 제일 좋은 거 샀겠지. 한국하고 똑같이 해줘. 그죠. 그 가격도 한국하고 똑같이 해줘.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을 두둑에 패가지고 한국에다 팔아야지. 이 동남아시아에 미국의 무기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팔아가지고는 이 동남아시아는 안 팔린다는 거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일본을 최대한 미국 편에 미국한테 의존하게끔 일본이 미국한테 의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좀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 중동 문제하고 러시아 문제 이거 해결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는 이제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분도 잘 나가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원했다면은 이미 한일 문제는 워싱턴 때 끝내줄 수 있대요. 그건 감정 돌려 세우는 거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일의 감정이 어느 정도 트러블이 있어야 컨트롤하기가 쉽대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뭐 나라가 하나가 아니고 좀 하나처럼 빨리 돌아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득만 있는 게 아니래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그러니까 뭐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소녀상 세우고 막 반일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미국의 이 의중대로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샀지 않습니까? 그 무기들이 여차하면 일본도 때릴 수가 있고 하니까 뭐 도라르방이 생각 못하는 게 장점도 있어요. 아, 이 새끼 생각 없이 그냥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만큼 이 군사력이 센 데가 없어요. 지금 육해공 다 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거는 독일이 병력이 18만밖에 안 됩니다. 뭐 프랑스도 뭐 20만 조금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뭐 독일, 프랑스 둘이 붙여놔도 한국하고 뭐 비슷한 한국보다 조금 뭐 나은 정도 한국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장담을 못하는 수준이더라고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지 군인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예비군 있잖아요. 잠재적 군인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대요. 왜냐면 이게 동원될 수 있는 인원 중에 총을 다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도 한 2년 동안 총 좀 달아본 애가 달아보는 거지. 오늘 갔다가 총 주면서 내일부터 배워하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무력까지 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작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5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비군이 8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뭐 나이 40대도 총 쏠 수 있는 사람 다 쏘잖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는. 그래 따지기 시작하면 거의 인구의 뭐 한
어휴, 씨, 천만 이상은 총 쏠 수 있다는 이야기. 겁나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어떻게 우리 정훈이가 이제 요번에 사랑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그거 써 있잖아요 거기에. 어. 중국 때문에 안 가니까 예. 알아서 해라. 대신에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 예. 이건 우리가 말했던 거 딱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기 시진핑이가 들어오면 예. 시진핑이 암살하라는 이야기. 예. 아니 그건 중국에서도 있잖아요. 장개석이 잡아가지고 국공합작 시켰잖아요. 아, 예. 그 1차 국공 합작 때인가요? 그 예, 근데 장개석이가 그 시찰하러 왔는데 2차 국공합작 때. 아, 2차 때인가요? 그 밑에 애가 사로잡아가지고 모택동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시한 사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갖다 바친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해라 국공합작을 그러니까 일제를 치고 이제 그 공산공간을 싸우지 말라 했었는데 예. 이제 그거 전술을 배웠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죽이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진 말고 그냥 인질을 써먹기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되게 되면 뭐 미국 입장에서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한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직접적으로 세게 못 나가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상당수가 이 중동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딱 된 다음에 바로 이제 중동에서 발 뺀다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그 피로감 가졌던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잘 돼야 어쨌든지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이런 어떤 무슨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지면은 기분 나빠서 때릴 거고 이기면은 신나서 때릴 거고 그럼 그 전에 북한이 침미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을 했지만은 이게 지금 터키 터졌지 이란 터졌지 지금 사방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터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뭐 이 큰 땅덩어리를 가진 애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원숭이를 겁주자면은 닭의 먹이를 주게 되고 그게 지금 북이잖아요. 북한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북한을 어떻게 치는가에 따라서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둥지도로 불 떼고 뼈다귀 가지고 도장 만들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아 너 이거 진짜 명심해 들어야지. 이제부터 형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가 친미 국가가 되지 않고 네가 친미주의자가 안 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해줄 거예요. 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아니고. 야, 얘는 이거 진짜 공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야, 너 그리고 그 형한테 이상한 거 보내지 마. 너 때문에 두 번째 바꿨어, 이 새끼. 아, 짜증나. 그 해킹이 들어와요? 나 기분 나. 야, 인마 돈 보내야지, 새끼. 그런 걸 자꾸 보내면 어떡해. 아무튼 형이 마음이 착하니까 너 가르쳐 줄게 했는데. 이 사방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란은 핵이 없잖아요. 아직은 핵 만들려다가 개닭살 났잖아요. 지금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국가예요. 핵무기가. 그러면 이란을 쳐가지고 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야 역시 저게 핵이 없으면 병신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왜? 이란은 핵이 없으니까 요 조그만 북한도 안 쳤는데. 핵이 없다고 이란을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역시 그 조그만 나라가 핵이 있으니까 어때리는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전부 다 핵 가지려고 하겠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북한이 미국이 비핵화를 하면서 지금 뭐 했냐고 하니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얘네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비밀 기지들을 더 감추는 작업을 했대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싹 보면서 거기 있었구나. 우선 보안을 더 강화를 한다고 그죠. 막 움직이니까 여기저기 숨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랐는데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성으로 다 보고 있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젠 미국이 충분히 북한이 감출 수 있는 자리들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지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미군 유해가 있다고 짐작되는 곳에서는 다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랬구나, 거기 있었구나,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 핵미사일이라는 게 무슨 애들 장난감처럼 던지면 되는 게 아니고 쏘려면 여러 가지 발사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위에서 그냥 거기 있는 거 알아 우선 퐁당퐁당 뚫고 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 북한을 하나 침으로 인해 가지고 침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나냐면은 첫 번째로 중국 때문에 무역 제재를 잘 안 참가해 제재를 안 참가해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게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뭐 느리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일 이 북한을 때리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일단 이란하고의 커넥션이 끊겨져요.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핵 기술의 대부분을 이란이 의존하는 것이 파키스탄이었다가 북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도 이게 바보들이 아니다 보니까 핵을 만들어서 줄게. 대신에 니들한테 기술은 못 넘겨줘야 했대요.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팔기는 할게. 대신에 니들한테 기술은 못 줘였대요. 그 기술 줘버리면 안 살 거 아니야.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현물 판매였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까지 이란이 습득한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만 쳐부리게 되면은 이란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마당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구구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 하반기에는 북한이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고 속개선전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많이 풀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국경연선이라든가 이 전연이 있잖아요. 38선 지구 평양을 빼고는 북한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여행증 없이. 그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오간다는 거는 정보가 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혀 있어서 정보가 닫혀 있었는데 이게 아래쪽의 사람들이 북쪽에 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많이 듣고 와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말을 해요.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가 어느 상황인지를 지금 대부분 다 알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야, 그래 정은이가 변할 수 있겠지 하고 믿기 시작했대요. 안 변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붕괴돼요. 왜? 이게 사람이 알잖아요. 알고 어느 정도 먹잖아요. 그럼 불만 세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를 보이려고 생각했다. 북한을 쳤다. 그러면 중국은 망해요 거의. 왜 망하냐면요.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특히 함경도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을 공식 친선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서 스스로 도망간 건너서 가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죠. 근데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38선에는 지뢰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보니까 뭐 요만하더만 그냥.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콘크리트 장벽은 엄청 높은 장벽이 38선을 쫙 가로지른 거 있는 걸 알아요. 자, 그러다 북한에다가 폭탄을 떨고 있다. 피난을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갈까요? 저기 뭐 만주 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왜 가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는 와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리고 저기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포탄이 날아오는데 자기네를 살려준다는 담보가 없어요. 그죠. 이게 평화적으로 되면 별 문제지만은 전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 사람 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적이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군도 계속 포탄을 쏘더니 뭘 하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면은 그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이 특히 북쪽 사람들, 함경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 뭐 최소한 20-30%만 넘어가도 100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그 100만 중에는 이번에 새로 창설된 12군단이라는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 총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중국의 그 공안이나 혹은 중국의 군인들이 못 넘어오게 막으면은 그 군인들이 총으로 쏴버리고 걔들 죽여버리고 넘어가겠네요. 뚫고. 그렇겠죠. 설마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지간에 그게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몰래 가서 장사꾼들하고 여론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만약에 북한에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중국으로 도망쳐야지 했대요. 왜? 한국으로 가기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은 중국은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저기 가게 되면 안전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중국으로 망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무기를 든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터키가 유럽을 협박하는 게 뭐예요? 난민 30만 명 풀어버린다? 풀어버린다? 우리 경제 제재하지 마. 난리 난다? 그러면 함경도 일대에서 살던 그 최소한 30만만 간다고 치게 되면은 그 만주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와, 거기 완전 산도 많고 밀림이고 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만큼 내려와도 예. 컨트롤할 무장력이 있어요. 왜? 예. 60만 대군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한정돼 있잖아요. 예. 딱 잡아가지고 가다 놓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중국은 예. 압록강 따라서 두만강 따라서 장장 거의 천리가 돼요. 예. 거기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는 임진강이 있죠. 예. 임진강이 져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여요. 예. 그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려면은 예. 한 20분인가 헤엄쳐 와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장애인 아니면 뭐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담요 씌워가지고 수용소 대다 놓으면 돼요. 근데 이 중국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 국경 따라서 탈출한다? 못 당해내요, 그 절대로. 그것도 저기 백두산 넘어서 탈출하고. 예. 예. 그 어디 가서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러려면은 그 예. 수많은 중국군의 병력이 예. 그 잡기 위해서 와야 되잖아요. 예. 그 북한에서 특히 함경도 출신들 중국 경찰이 그 사람들을 잡는다? 혼자 있을 땐 잡겠죠. 예. 벌써 한 3-4명만 함께 있으면 못 잡아야마다 죽어요. 그 다 군인 출신일까요? 네. 군 출신에다가 고난의 행군 다 그죠? 겪었고 완전 배도 고프고. 자, 그러면은 이 만주 지역이 아비규환이 될 거잖아요. 예. 난리가 나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살인 사건 나고 막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냥 예. 좋게 평화적으로 가서 그냥 뭐 일해주면서 먹고 살아도 예, 또 돈 좀 그냥 좀 들고 가고. 예, 서로 그냥 돈 나눠 가시자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거 아닌가. 무상복지, 예. 무상급식.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모든 게 아비규환이 돼요. 초토화돼 버려. 예. 그러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로 가겠죠. 그 어디 그럼 저 중국 본토로 예. 저 베이징이나 이쪽으로 네. 들어가죠. 그 만주에서 그죠? 예, 베이징 쪽으로 다 그러면 넘어가죠. 중국들이 이 사람들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히겠다고 그럴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예. 왜? 군 체제로 복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살려줄 사람만 있으면 무장을 해요. 예. 그러면 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아, 거기서 5.18 일어나겠네. 예. 그 저기 경찰서 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알바 보내서 이제 알바가 이제 공식적인 알바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취직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알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돼버리죠. 그죠? 아니 거기 예. 경찰서 하나 습격해가지고 예. 그거 잡으면 그죠? 그 무기 다 약탈하고 예. 하면은 대략 보천보 습격 사건 거기서 하면 되겠네. 그것도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게 예. 되면은 중국은 여기 치안을 유지하는 데만 예. 여기 이 치안을 유지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소모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비틀거리는 애들이 갑자기 누군가 하나가 와서 지금도 비틀거리는데 다리 잡아가지고 밀치게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도 못하고. 네. 네. 어떻게 잡으러 따라다니면 해도 경찰력이 다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다 그러면 여기도 그러고 저기서 하나 그러려면은 그 경찰력만 해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려면은 중국에 있는 경찰력을 다 끌고 가도 힘들어져요. 예. 그러려면은 중국의 경제가 뭐가 될까요? 아니 그 만주가 뭐 한 1억 명 산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야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되겠죠. 도저히 맨날 살인 네. 사건 일어나고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저기 뭐 베이징 쪽이나 이 소위 네. 말해 그 산동반도 떠나가지고 저기 네. 뭐 동북 삼성 떠나가지고 그죠? 뭐 베이징 거기서 금방 가면 베이징이에요. 그 들어가 버리고 네. 야 그러면 이쪽 베이징 이쪽도 치안이나 이게 다 무너지는 난리가 거야.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때리는 게 나을까요? 북한을 때리는 게 나을까요? 북한 때리는 게 낫겠네. 정훈아 잘 들었지? 이게 정답이야. 그건 누가 봐도 얘는 미국 입장에서는 얘만 때리게 되면은 이란과의 핵 커넥션도 끊어지고 예. 중국은 아작이 나고 예. 그러면 미국은 일거양득. 그죠. 그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북한을 때리죠. 그러니까 네가 친미주의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번에 시진핑 동석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그 괜찮은 방에다 그냥 가다 놓고 문 잠가 버려. 아니 그 내가 볼 때 존 볼턴이 그 미국 북한에 안 가는 이유가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시진핑이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잡힌다면은 미국이 사주했다고 미국한테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전화로 해가지고 야 잘 잡아, 네 알아서 해 이러고. 우리가 그날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마지막 회담하러 가는 거지 말을 했더니 또 이게 CIA에서 듣는 거.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뭐 폭격하면은 뭐 만주 아수라장 되고 뭐 아니 근데 만주 쪽에 들어가 버리면은 못 잡아요.
거기 산이 많잖아요. 네. 산도 많고 뭐 벌도 많고. 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럼 거기서 저기 그것도 뭐 강도 많으니까 네. 강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나라에 오잖아요. 예. 그러면 말이 통하잖아요. 그럼 예. 설득이 가능해져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진정해라 하고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샬라샬라 하게 되면은 괜히 또 중국말은 들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욕하는 것 욕하는 거 한대 치고 뭐 말이 통해야 안 욕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통하지 않는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도망 다니던가 싸우던가 둘 중이에요. 아니면 말을 배우던가. 근데 최소한 아무리 온화학 천재라도 2~3개월은 이게 말을 배울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잡으러 오게 되면 도망쳐야죠. 맞아도 되게 되면 나 중국 사람하고 사귀실 수라도 있지만은 이게 안 되게 되면 도망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잡아서 뭐 먹여주자고 그러겠어요? 잡아서 너 가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난민이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특히 또 그 함경도 지방, 특히 북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어떤 대기근을 겪었다고요. 그러면서 도망치는데 선수예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가요. 그리고 군사훈련 내가 그 김정일한테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한테 군사훈련을 배워줬기 때문에 중국 공안을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난 그거 하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으면서 배워가지고 억울했는데 이게 중국에 오니까 쓸모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거 하나는 내가 김정일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 런닝맨 우리 그 방송 프로 보면 계속 도망 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하는 그게 프로인데 야 100만 명이 만주에서 런닝맨을 찍는 거네. 신나겠죠. 야 산도 넘어가고 물도 넘어가고 야.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우리 북한에서 배울 때 김일성이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적의 것을 빼앗아 나를 무장해서 뭐 적을 친다. 그 맨날 그 남한에 가면 주유소가 있으니까 주유소 기름 뺏으면 되고 빵집 있으니까 그죠. 빵집에서 약탈해서 먹으면 되고 맨날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만주는 아작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훈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정훈아, 넌 이건 정말 이렇게 메모를 한자 한자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똘마니들 있잖아요. 돌하르방들. 얘들이 통일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이제 김정일이 네가 대통령 돼,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세계의 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은 2천만이고 아무리 정훈이 편이라고 해도 남은 5천만이에요. 인원수에서 일단 잽이 좀 딸려요. 뭐 좋아하는 놈들도 있지만 해서 강제를 시키면 가능하겠지만은 국제사회에 눈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고를 한다면은 대타가 나와야죠. 대타가 나오게 되면은 반대편이 나오면은 서로 막 헐뜯기 시작하는 게 정치의 룰이잖아요. 쟤는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훈을 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 왜 그 많은 사람 죽였어? 니네 아버지는 쓰레기야. 너 정치범수에 사람들 가다 놓고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거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씨, 저거 우리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던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북한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 반은 안 찍어요. 조금 정훈이가 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정훈이 너 지금 시켜준다니까 좋아서 해보려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이 너 그렇게 넉넉한 애들 아니야, 얘들. 지금 그리고 지가 배워줬잖아요. 자, 네 할아버지가 처음엔 다 서로 친하자고 해갖고 요남파, 러시아파 다 끌고 들어온 다음에 지가 되니까 댕가당 시켰잖아요. 다 죽였죠. 얘들이 그걸 봤다고요. 그거 배웠다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그리고 뭐 김정일이 올라서 가지고 김일성이 세력 죽이기 위해서 뭐 그 뭐죠? 그 시마즈 사건인가 뭔가 만들어 가지고 아작을 냈잖아요. 성공했어요. 얘들이 봤어요 그거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금 중국계 없앤다고 지금 다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얘들이 봤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따라 배워가지고 적폐청산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본 친구들이 애들이 통일돼가지고 정일이를 대통령 시켜준다고요? 정일이 안 꿈깨. 정은아 너도 적폐청산 감옥 간다. 너는 적폐청산 1호야. 그러니까 꿈깨. 절대로 얘들은 너한테 공짜로 줄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외면상으로는 뭐 대통령 되시자면 넌 돈 삥 뜯었잖아 지금까지. 실제 통일되게 되면은 얘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아래에 없는 게 나요. 이런 애들이 왜? 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싸워본 적 없는 애들은 예. 잘 못 싸워요. 예. 근데 싸워본 적 있는 애들은 싸워요. 그럼 너는 진짜로 통일되는 순간 뭐 투표로 하자 그러면 너 그냥 너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야, 난 이렇게까지 내가 정훈이를 생각해주게 될 줄은. 아니 이제 뭐 참 그것도 그거지만 북한 절에 아수라장되면 인민해방군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이 통하잖아요. 한국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게 한두 명이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집에 튀어들어갔는데 군인들 확인하려고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도시를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군인들이 다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들이치는 모든 조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가지고 나는 너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중국군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조선족 있다고요? 조선족 얼마 되지 않아요, 중국군에는. 왜? 믿지를 않아요, 잘. 조선족을. 소수민족은 그래서 군에 안 입대시켜요, 잘. 그러면 한족들이 갔을 때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높죠. 북한은 반중 감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처음 딱 왔을 때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지였어요. 근데 그러는데 이제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떼놈이라고 욕하지 쪽발이라고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실질적으로 중국군이 들어간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욕설정하기 좋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내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중국인민해방군이 들어갔다, 중공군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니네는 지금 중국한테 침략당했다고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군을 좋아하는 군인들 어떤 그룹도 있지만은 지금 다 숙청했잖아요. 친미적인 애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요즘은. 요즘은 정말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통화해가지고 야, 형 가게 되면 얼마나 준다냐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남쪽으로 오면은 그 정도인데 걔들한테 CIA가 작업 안 했을 것 같아요. 걔들이 우리하고 통화한다는 거는 누군가하고 통화하는 선을 뚫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냥 뚫렸을까요? 가가지고 전화기 너 가지고 나하고 통화 좀 하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돈이라는 게 작용을 했고 걔들도 그 돈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는데 그 라인을 CIA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우리나라 국정원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세력들이 명분 좋잖아요.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장군님을 제거했다고 데모할 수 폭동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러면 독립군이 생기는 거죠, 새로. 북한을 되찾기 위한 독립군이 생길 거고 그 독립군은 군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뭐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우리나라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러시아에 붙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에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러시아 푸틴 자금 받아가지고 운동했더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미국 자금 받겠죠. 당연히 미국 아니면 한국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자금을 받아가지고 싸울 거고. 그리고 싸우다가 그러겠죠. 중공군이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10만에서 20만이래요. 근데 북한의 군대만 200만이 넘어요. 예비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예비군까지 하면. 한 국가, 그러니까 북한을 점령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려면은 최소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장성들이 계속 말을 하는 게 60만 정도의 육군이 보장이 돼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 들어가가지고 치안을 유지한다고 말을 하는 게 60만 국군에다가 미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치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치안을 유지하면서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군이 60만을 여기다 북한에다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 위쪽이 텅 비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인도군이 아직도 국경연선에 있어요. 철수 안 했어요, 다. 베트남군은 원래부터 국경연선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군이 철수하려면 군을 빼오려면은 베이징을 지키는 군대는 절대로 안 빼요, 중국은. 왜? 수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랑 똑같아요. 호웨이국은 절대로 안 빼요. 그러면 위쪽 아니면 남쪽에서 끌고 와야 되겠죠. 남쪽은 대만을 지키고 있고 서쪽은 인도, 베트남 이런 구역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빼오게 되면은 지금 중국군이 한 120만 정도 되니까
그쪽에서 60만 빼서 여기다 대고 되면 이쪽에서 가만히 있겠대요? 예.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게 얼마나 좋은 찬스인데. 그죠. 그러면 야 인도 니네 그 뭐야 저번에 싸고 기분 나빠져? 너 한번 졌잖아 기분 나빴지? 예. 아, 이번에 화끈하게 이겨하게 되면은 예. 아니 그건 무수동산이잖아요. 그쪽에 군대도 없는데. 그죠. 예. 그러면 그럼 인도가 쫙 들어와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 하면 끝. 베트남이 밑에 올라가지고 여기도 원래 우리 땅이었어. 실제 땅이 없고. 예. 그러면 티베트 독립되겠다고 그럴 거고. 예. 그러면 그쪽은 아작이 나버려요. 예. 문제는 그쪽이 그러니까 황하 이남 있잖아요. 예. 그럼 대만은 가만히 있겠다고 그랬어요? 예. 국토 수복의 의지를 불태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면 대만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게 되면 대만도 올라와요. 그러면 중국이 그 북한 먹겠다고 이런 모험을 강행한다고요? 예.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 뭐 10에서 20만 정도가 네.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그 걔들은 다 몰살당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니 아무튼 아니 시간에 뭐 지금 아니 어쨌든 간에 북한 현역 군인이 공식적으로 통계 나온 게 150만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특수부대 병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 그러면 그 150만을 때려잡아야지 어쨌든 수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러면 그 150만 중에 60만만 살아 있어도 예. 20만이 60만을 컨트롤한다고요? 예.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건, 예. 그건 군사 게임이 아니고 총 들고 가만히 있는 애들 와서 이렇게 이마박 때리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걔들이 독립운동 한 달 정도 하고 한국에다가 북한의 독립운동을 지원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되게 되면 각자가 다 자기가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 만들지. 자기네끼리 임시정부 만들어요. 그러면 다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 한 나라에서 예. 예를 들어 항해도에 있는 나라에서 예. 우리는 대한민국에다 공식적으로 그 우리 작전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황해도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명분 생기잖아요. 그럼 걔들은 활용할 거잖아요. 그럼 중국군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군이 아무리 많아도 120만이 150만이지예요. 네, 요즘 옛날에는 뭐 200만 넘어가도 네. 많이 줄인다더만. 그거를 가용할 수 있는 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이 다 지금 북쪽을 지키고 네. 서쪽을 지키고 있다가 왜 이쪽은 위험 요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길림성고 5군 뭐 그 이 뭐죠 이 사령 지원사령 무슨 그 그쪽을 맡고 있는 군들이 북한과의 어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매해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동원될 때가 10만이래요. 근데 10만이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왜 10만이 다 가면 연변지역 아작나요. 그러니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그 동원할 수 있는 게 10만에서 20만인데 그게 북한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중국군 내 옛날에 배탈 때 조선족 친구 중에 중국군에 갔다가 온 친구가 있는데 중국군에 그때 물어보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 삽질하고 총 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총 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그냥 삽질하고 그냥 아스팔트 가고 그런 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총 쏘고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은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뭐 200만 넘다 하는데 실제로 총이 200만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삽이 200만 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국이 만약에 북한에다가 60만 대군을 보낸다는 순간에 그거는 중국은 스스로 우리 붕괴될게 하고 생각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으로 그만한 군사가 들어가는 사이면은 북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만주로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배급로가 차단이 돼요. 보급로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그게 꼭 북한에다가 미군이 파탄 던지는 게 아니고 중국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도 난민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을 때 난민이 도망쳐가지고 한국으로 오기는 못하는 거고 어떤 방식이 되든 북한에서 분란이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함경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철조망 쳐놨다고요? 아유, 저도 철조망은 넘을 줄 알아요. 아니 그 철조망 끊는 거 북한군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는 배웠어요. 근데 군 훈련 10년씩 받은 애들한테 철조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동작 탐지기? 중국산이잖아요. 뭐 믿을 걸 믿어야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어쩌면은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꽃놀이 패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뭐 중간 선거가 딱 지나가면은 예. 어우 정말 사방에서 시원한 일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 심각한 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거기를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근데 한국군이 들어가면 말 통하니까는. 그죠? 아니 아주머니 네. 그 저기 아저씨 힘내시라요. 우리가 쌀 가지고 왔수다. 우리 같은 민족끼리 먹고 살아야죠. 네. 그럼 뭐 쌀 주고 이러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3만이라는 탈북민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옛날부터 그걸 한다고 이제 탈북자들 중에 좀 고위급들을 데려다가 뭘 했어요. 근데 이게 돌대가리가 뭐냐면은 고위급들은 도망을 쳤어도 북한에 가면 칭찬받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국에 있는 3만의 탈북민들은 딱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야 돈 필요하지? 돈 좀 가지고선 집에 가서 친척들한테 좀 술 한잔 시켜 먹다 놀다 와. 걔네가 집에 가요. 야 친구들 술 한잔 먹자. 내가 한국 갔다가 돈 좀 가지고 왔어. 그래서 뿌려봐봐요. 그 동네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야 미군 들어오고 이제 한국군 들어와. 아 쟤하고 친해. 나하고 형 동생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 한 대 잘 보이면은 살 수 있잖아요.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치안이 정리가 돼요. 물론 그중에 얼마 부분은 뭐 죽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도 한국에는 충분한 길잡이들이 있어요. 중국군?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중국 안전수가 뭐 이건 제가 들은 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들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중국 안전부애들이 이번에 개박살이 났어요. 왜? 그거 데려다가 열심히 키웠어요 애들을. 근데 얘들을 들이보내자고 보니까 들이보낼 데가 없어요. 그 평양에서 온 애들 그러면 평양시 중앙당에 보내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반인들의 치안이 확정이 돼야지 어차피 대가리들은 죽여야 돼요. 죽이던가 가두던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민심의 안정이거든요. 탈북민들 대부분은 일반 민초 출신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가지고 야 누구 친구들 모아다가 한 달 동안 술만 먹어. 그건 가능해요. 왜? 거기서 친하던 친구들도 있고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있으니까. 그 저보다도 뭐 가가지고 아니, 나보고 뭘 하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친구들이랑 술 먹으라는 건 나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술 먹다가 이제 국군이 쫙 들어오게 되면 아 쟤 나하고 친해 형 동생해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 그래? 야 형 같이 산잖아요. 하게 되면은 같이 앉아서 술 먹는 거예요. 그 뭐 지나가던 그 한국군하고 같이 앉아서 술 먹으면 그러면 이건 치안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지금은 그것도 어느 한국군들이 같은 한국말을 해요. 그러면 요즘 북한에서는 지금 아가씨들이 한국말 배우고 열풍이에요. 아니 한국 수능 시험 공부한다더만. 아니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 오빠 한국말 나 잘하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형 동생 묻는 거고 오빠 누나 되는 거고 그러면 치안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중국군이 들어오게 되면 샬라샬라 하게 되면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괜히 그 좋게만 해도 기분 나빠지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국은 중국군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해야 되는데 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 것은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반항이 생겨요. 반중 감정이 생겨요. 그죠. 반중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와가지고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샬라샬라 평화롭게 해봤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게 제일 좋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어쨌든 뭐 미군이 치든 중국이 치든 둘 중에 다 어쨌든 피해는 발생하겠지만은 그게 제일 베스트인 거고. 그러니까 정훈아 형이 석상에서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안 되려면 친민주의자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보니까 여기 저 화면 보니까 저 기사에 미국이 유해 발굴을 한다고. 맞아. 내년에 봄에 북한에 병력 파견한대요.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 발굴을 위해 내년 봄에 미군 병력을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책무국의 텔리 맥키그 국장이 30일 현지 시간 밝혔다. 이게 7월 31일자 기사니까. 우리가 방송하고서 얼마 안 돼서요. 우리가 방송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 우리 정훈이가 말을 잘 듣는 건가 아니면 CIA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국은 그냥 아니 그 북한에 넘어갈 때 한국의 그 CD들 한류 CD를 그냥 확 갖다 뿌리고 뭐. 아니 미군은 가서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군은 지가 보고 싶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미군 주둔지에서 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뭐 미군이 나왔다가 누구 친하니까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옛날에 그 청계천에 우리나라 청계천에 뭡니까 저 미군의 뭐 교범도 나오고 뭐 거기 온갖 거 다 나오는데 미군에 뭐 다 밀수도 하고 뭐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의도적으로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미군한테 좋은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 초콜릿은 그래서 뭐 두부 더블로 준다면서요? 예, 뭐 초콜릿도 주고 뭐 계속 그 좋은 아저씨 이미지를 그죠? 쌓게 하려고 아니 그럼 뭐 한국에 있는 한국에 이제 재고 가면 뭐 그 뭐 오시고 뭐고 뭐 남는데 그냥 북한에 왕창 주면은 뭐 저게 저렇게 되게 되면은 미군 그 발굴단이 있는 곳마다 미군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한쪽만 지켜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강도 그쪽 배워서 저 배워서 그 개마고원 쪽으로 해가지고 쭉 그리고 미군 수용소가 있었던 평산 저기 뭐 어디지 저 배워서 평양 이남 해갖고 한 2곳인가 3곳인가 있더라고요. 그 트라이앵글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운 마지막에 그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때하고 개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 38선 연선 있죠. 거기도 미군 유해가 그렇게 많대요. 마지막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뺏긴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많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근데 개마고원의 미군, 개성의 미군, 황해도의 미군, 이게 신나는데. 아 중국군 10만 명 들어왔다가 몰살당하겠네. 중국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싹 엄폭 패워가지고 그러니까 중국군을 따라서 이렇게 미군 유해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6.25 때도. 그리고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그 올라가고 내려오고 싸웠으니까 그 이동 통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이동 통로를 따라가지고 저기 걔들이 들어올 거고 미군은 또 그 이동 통로에 따라가지고 이미 그렇게 되면은 저기 20만이든 30만이든 들어왔다가 죽을 수가 있으면은 못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못 돌아오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올라가가지고 싹 정리해버리고 왜냐면 지금도 그 올 연말부터 이제 병력이 이제 감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이게 미국도 시간이 길어지면 한국군 병력이 감축돼 버리면 힘들어지니까 내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군이 북한 지역 정리해 버리고 북한에다가 자주포 2,000대 갖다 놓으면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한국이 자주포 보유 세계 1등 국가 된 거. 원래는 러시아하고 2등이 한국이고 3등이 미국인데 그 러시아가 요즘에 뭐 예산 문제로 옛날 자주포들 한 1000여 문을 감축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뭐 러시아 세계 자주포 보유량 세계 1등 국가가 됐대. 야 그러면 압록강 따라서 두만강 따라서 쫙 이렇게 자주포가 그냥 그리고 한번 쫙 쏴가지고 또 한 단계 나가가지고 송화강 따라서 쫙 놓고 그러면 만주 그러면 또 그 전에 이미 함경도 출신 이민들이 이제 그 만주를 다 이미 접수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독립운동을 새로 하겠네요. 독립을 새로 하겠죠. 그리고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제가 분자금 달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저기 그 상해가 아니고 만주 임시정부 세웠다. 만주 임시정부 세웠다. 임시정부 세웠다. 우리 인정해주라. 그림 되는데요 이거? 그러면 이제 만주국 되는 거지. 만주국 되고 만주국하고 뭐예요? 상호방위조약 몇 장 해가지고 한국군이 만주에 쓱 들어가고. 그럼 미국이 그래 만주국 오케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만주국하고 뭐해? 저기 한국 만주국 원래 하나였어 우선 뭐 FTA 하자 뭐 관세 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북한 만주 그러고 저희 몽골도 계속 합치자고 하니까는 몽골까지 고려연방 옛날에 몽골도 저기 몽골의 어원이 모쿨이고 고구려의 어원이 모쿨이었대. 그냥 모쿨에서 내려와가지고 몽골이 된 거고 저기 뭐 목골려 몽골 된 거고 고구려 된 거고 뭐 그러니까 같이 하자 해가지고 고려 연방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만약에 한국이 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박살나는 건 둘째치고 러시아도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반미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나마 지금 붙어 있는 게 중국하고 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가 된 어떤 엄청 큰 버섯 모양의 한국이 되겠죠. 이걸 지나야 러시아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위로 가가지고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몽골이고 카자흐스탄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영원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저기 미국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야 연해주에서 옛날에 대한 독립군들 독립운동 하지 않았어? 거기 그럼 거기 어떻게 네 땅이야? 그럼 그게 어떻게 러시아 땅이야? 야 거기 발해 땅이지. 그 발해 땅이고 야 그러면 야 발해 뭐 발해는 원래 고구려 건데. 고구려 후손이고 그러면 뭐 야 씨 조선 한국이 주인 한국의 아니야, 원래? 주인인 것 같은데 이러고 그리고 야 거기 원래 37년도에 그 저기 고려인 20만 명 강제이주 야 그러면 20만 명이 살았으니까 거기는 뭐야 뭐야 한국 땅 맞네 뭐. 한국 땅 맞네 뭐 이래버리면 그래? 아이씨 우리 땅 안 줘야 그 쓱 들어가면 연해주 지역까지 이게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러시아는 와 이 부동항을 잃어버렸네. 그죠. 야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저 미국이 걱정하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미국이 걱정하는 모든 게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을까봐 걱정하는 것도 해결되고 일본이 경제력이 커지는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갤럭시 핸드폰인 삼성 핸드폰인데 샤오미보다 더 싸면은 중국 경제 박살나고 일본 경제 박살나고 뭐 솔직히 해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만 통지해서 북한만 한국이 가진다면 그러니까 뭐 저렇게 헛소리 해가지고 무슨 뭐 남북 합작으로 개소리 그리고 진짜 정훈아 넌 기분 너그 우리 이거 도라르방이 말하는 거 보고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냐? 그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덜대가린 게 아니 개성공단을 해봤잖아요. 개성공단을 해보면서 그 체득한 기술과 습득을 가지고 그 철도 타고 철길 따라서 저기 우리 가봤잖아요. 그 돈 가지고 비행기 값 싸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건 안 되는 거 뻔히 하는데 그거 한대요. 두 번째로 북한의 인력 노동력 따가지고 뭐 어떻게 하죠? 그 노동력으로 하려면은 북한도 그만한 개성공단의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정훈이가 그걸 하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특별 지역을 만들겠다고 그러겠죠. 그 이상도 참 훌륭한데 아무튼 정훈아 네 입장에서는 니네들 데려다가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야. 너 그거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 돈은 지네가 벌고 일은 니네들 시키겠다는 건 누구 잘 생각해봐봐.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주는 거야. 야 그러면 이게 향후 10년 안에 잘만 하면은 저기 만주까지 넘어오겠네. 만주에 몽골까지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만 지금 한반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속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시간에 인구가 거의 8천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8천만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대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회가 생기고 한국에는 투자의 기회가 생기고 북한을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잖아요. 한국도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가 더 이상 개발할래도 개발할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복속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개발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뭐 서로 남북 그런 멍멍이 이 도라르방 그거는 거짓말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온전한 영토로 복속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일본을 뛰어넘는 건 잠깐이고 사실은 그 다음엔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기가 왜냐면 그 다음에는 한국이 대륙과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이 섬나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했던 거지 대륙과 바로 연결되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만주의 1억과 한반도의 8천과 그러면 1억 8천 뭐 조금 하면 뭐 2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억의 내수 시장에다가 그리고 몽골이나 이쪽에서 몽골 쪽에서 나오는 자원들 그러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조지 프리드먼이 지금 걱정했던 소위 말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을 걱정했던 그게 한 방에 끝나는 거.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 만주에다가 미군 기지 몇 개 지어 놓으면은 중국 전역 컨트롤할 수도 있고 러시아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본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뭐 일본에 있는 군사 기지를 다 만주나 한반도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지역을 개발해서 발전시키려면은 한국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복속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야 극동 지역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은 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발전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도 따라서 발전한다고요. 지금 연변의 물가가 베이징보다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도 그걸 봐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복속시켜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된다 하게 되면은 러시아 연해주는 자연히 발전하게 돼 있다고요. 왜 물동량이 오고 가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한국에 살던 사람들도 어쨌든 거기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득이 실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거 아시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지가 제일 많이 배치된 데가 중국 국경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 국경이가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대요. 미사일이. 옛날에 뭐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수리강 그 사건 두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래까지 했는데 야 그래 되면 한국은 인도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그죠? 야 우리가 북쪽에서 중국 압박할게 너희가 남쪽에서 압박해 이렇게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양 사이드에서 압박을 하면 중국은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훈이가 만약에 친미주의자가 안 되게 되면은 미국이 그래서 이제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시원하게 미사일 바람을 불리게 되면은 중국도 아작나고 중국도 아작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예요. 중국 아작나고 그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그죠? 일본도 전략적 가치가 제로가 돼버리고 까불면 그냥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누가 왔더나 쫙 쏟아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정찰 천국 아니면은 북한 국가기록보관소 거기 딱 쳐가지고 45년도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의 기록만 미군이 딱 가지잖아요. 가지게 되면 그거는 타국에서 한국이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대요. 그러면 그 권고하게 되면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어떤 대남 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만천하에 넋을 내게 됐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 전부 다 공개되고 그러면 걔들은 전부 여적죄로 처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처형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나가는 거 잡아서 몰래 주차장 끝으로 끌고 가가지고 차 후진 잘못해가지고 죽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뭐 지금도 가 있지만은 미사일 쫙 퍼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방송국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령하는 게 기록보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러니까 북한 평양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기록보관서 쳐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미군의 그 북한 자료물들이 많은 게 그건 미군이 늘 하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 거기서 나온 거 미군은 그냥 공명정비하게 오픈했을 뿐이에요. 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의 친미 정권이 아니고 친중 정권이 있으면은 이건 미국만 바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보니까는 한국에 저기 그 주한미군 그 카투사에 보니까는 그 탈북자 출신 그 자녀들도 많이 가 있고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 특수부대 했던 사람들은 미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인민군 복장 입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갈기고 그냥 점령하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동지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메일이 오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에서만 오겠냐고요. 이쪽에서는 안 가겠냐고요. 그냥 어찌 보게 되면은 북한은 지금 만약에 저 상태에서 친미 국가가 안 되고 그 친중 국가로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이 와가지고 뭐 올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만약 병신짓 하게 되면은 북한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 되면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가 원전 짓는다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인도의 원전을 지어도 한 100개 이상은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원전을 한국이 다 접수하고 왜냐면 중국이 접수하게 놔두거나 러시아가 접수하게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면 한국이 접수하면 그 한국은 몇십 년간 계속 부품을 어마어마하게 수출해야 되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자금 가지고 만주고 저기 다 그 저기 자금 투입하면 되겠네. 최소한 북한에다가라도 북한에도 최소한 원전이 2기 이상이 필요해요.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로 복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2기 이상의 원자로가 뭐죠? 원자력 발전소 맞죠? 발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누구한테 뭐 무슨 딸 거 없잖아요. 그냥 자체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저기 만주나 이쪽에서 쓰는 기름들은 저기 미국산 쉘가스, 쉘오일 사오면 되는 거. 그럼 미국은
때도 멀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이 뭐 이번에 그 뭐죠? 무슨 해협이죠, 거기가? 저기 저 아라비아 해. 그러니까 무슨 그 해협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80,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유에 석유에 예. 80%가 거기를 통과한대요. 예. 거기가 막히게 되면 어디서 사와야 돼요? 미국에 사와야죠. 그죠?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 그 막히는 게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 미국은 자체 석유만으로도 향후 150년간을 쓸 수 있는 석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가면 되지 뭐. 네. 그럼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막아봐. 그거 별로 옛날 같지가 않다고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옛날 건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거는 사실은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지. 예. 미국은 아우성 치는 게 전혀 없어요.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미국은 정말 꽃놀이 패주고 까부는 거예요 진짜로. 야, 그러면 그 석유를 미국에서 예를 들어 한국이 사온다고 해버리면 그럼 그때는 때려도 예를 들어서 때리게 되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야, 그렇게 되겠네. 그리고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시장, 그리고 베트남에 인도가 13억이고 베트남이 9천만이고 저기 필리핀이 거기도 한 몇천 되지 않나요? 1억이고 미국이 3억이고 하면 이것만 해도 거의 18억, 19억인데 한국이 북한하고 만주까지 접수해 버리면 20억의 시장에 한국이 그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예. 친미 국가들아 20억. 야, 이래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는 한국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죠? 하면 되고 한국은 자국에서 계속 무기 생산해가지고 계속 배치하고 하면 되겠네. 그냥 한국의 자주국방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돈 쏟아부어가지고 나라 이래 만들었다면 결국 70년, 80년 만에 지금 이제 만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딱 우리나라는 세컨드리 보이콧 안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 저기 뭐 청와대는 왜 북한 석탄 경찰 수사를 막았나? 그러면 미국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언론에 뜨는데 예. 미국이 몰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경찰이 요청한 공조수사 청와대 지시라며 관세청이 협조 거부했다 이래 돼 있네. 예. 그러니까 저게 미국이 모르겠냐고요. 예. 미국이 알려줘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다고 왜 가만히 있을까요? 예. 어쨌든 간에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예. 안정을 좋아하는 백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안정된 거라고 생각해요. 안정이 돼야 된대요. 어쨌든지 간에. 예. 그리고 경제가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흥분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예. 이게 안 좋대요. 예. 이제 예. 선거 끝나게 되면은 북이나 남이나 이제 피바람이 불겠네요. 네, 야,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 작가를 해요. 작가. 야, 시나리오 쓰는 거 보니까 완전 판타스틱하게 씁니다. 예. 정훈아, 넌 친민주의자 대사. 예. 넌 돼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아. 너는 통일이 돼도 넌 죽게 돼 있고 여기 애들이 하는 짓이 그거야. 그러니까 자살하겠지. 그죠? 예.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당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살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친민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한국이 만주까지 먹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면은 러시아도 불안하니까 이쪽에 저기 유럽에 있는 군대를 갖다가 이 지금 극동에다 배치하겠죠. 극동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경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네. 군비를 증강을 하면 러시아도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무너지겠죠. 네. 그럼 러시아 무너지면 독일이 뭐 러시아하고 붙을 그런 거 붙을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걱정 안 해도 네. 아니 그럼 지금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붙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에다 네. 미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러시아도 이제 붕괴 수순으로 쉽지 않고 네. 극동에다가 만약에 러시아도 무력을 극동에다 배치하게 되면 이게 네. 단점이 뭐냐면은 큰 나라가 장점이지만 단점이 보급로가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만한 땅덩어리면은 여기서 여기다 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 걸 컨트롤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때리는 것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예. 길쭉한 거 때리는 거는 가운데만 끊어버리게 되면은 예. 그거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과 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예.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 만약에 한국이 대한민국 전체고 또 북한이 한국에 편입되는 순간에 네. 러시아는 사실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 자, 그러면 한국이 여차하면은 러시아를 가지고 놀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한국과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러시아 가스를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북한을 통과해서 오니까 이게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지만은 뭐 나중에 뚝 자르면 큰일 나는 대신에 하나의 대한민국이 된다면은 그런 위험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차라리 우리 가스 줄 테니까 미국 좀 사지 마 하게 되면은 이게 그때는 등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미국 말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미국 가스를 사주면서 러시아 가스는 야 미국이 뭐 배럴당 예를 들어서 뭐 50불에 갖고 온다 그러면 야 너희는 조금 더 싸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당연히 싸게 맞죠 지금도. 그럼 뭐 야 한 40불에 한 10불 후로 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주다가 러시아가 이상한 짓 한다 하면 아이씨 끊어버리면 될 거야. 그죠? 우린 미국에서 갖고 올 거야. 비싸도 미국 거 쓸 거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권으로 편입시켜 놓은 그렇죠.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뭘 연결을 하든 하고 미친 도라르방이. 야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 입장 이게 대가리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니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 잘 구워 삶으면 러시아도 그렇죠. 러시아도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일본도 컨트롤할 수가 있고 중국 컨트롤할 수가 있고 뭐 동남아까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게 판매처라는 거는 한 번 뚫리게 되면은 그쪽에서 사가는 만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거에 맞는 다른 옆에 부가가치 경제가 올라가잖아요. 한국으로 수출을 쫙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 보고 야 이거 좀 막으면 안 되겠냐 하게 되면은 니네 이거 막게 되면 내가 이거 줄게 하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가스배가 끊겼는데 하게 되면 끝. 그리고 미국에서 쓰는 거 우리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들 보나마나 이게 미국한테 말 듣고 나면 미국도 어떻게 해요? 그 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스를 보내기 위한 부가가치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스든 기름이든 왔는데 한번 잠그면 그죠? 그 라인이 전부 다 서버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안 사겠다. 그죠? 산다고 해가지고 계속 받아 쓰다가 안 사겠다고 해버리면 그 라인 깔았던 거 전부 못 쓴다 하더라고. 그럼 대신에 우리는 그만큼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미국에서 받겠죠, 그만큼. 그죠? 그럼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어떤 대국과의 등거리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은 북한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얘들은 그냥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 미국은 어쨌든 간에 북한 제거하고 한국하고 만주하고 이게 묶어버리면은 러시아, 일본, 뭐 독일까지 다 그냥 컨트롤. 그러면 중동 문제만 신경 제대로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중동 문제도 지금 이란이 저렇게 까불 수 있는 이유가 쟤들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아직은 북한과의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완성된 물자로든 뭐든지 간에. 아니면 예를 들면 북한이 정말 급하게 되면은 정말 급하고 이란도 정말 급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돈을 쳐박아 가지고 기술 조하게 되면은 북한이 안 판다는 조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란에다가 핵 기술을 안 팔았는데 지금은 팔 수도 있어요. 정말 급하고 북한이 정말 순식간에 뭐 일어설 수 있는 그만한 돈을 준다면은 그럼 팔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이란도 바보 만들고 북한을 치는 거예요. 알았지, 정훈아? 너를 죽이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평형추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가 넌 친민주자가 돼야 돼. 야, 그래 되면은 나중에 터키하고 러시아가 이게 연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까 하면 한국이 터키하고 친하니까 가가지고 그거 왜 그래 미국하고 하지 뭘 러시아하고 그걸 하냐고 끊으라고. 이게 터키가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란이라는 상대적인 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만 상대하지도 어느 정도는 버겁잖아요. 그런데 터키까지 그러게 되면은 이게 터키를 할 수 있는 거로는 단순하게 그 경제적인 가낼 수 있지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둘 다를 컨트롤하기에는. 그러니까 터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까부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이 싹수로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과 이란과의 커넥션만 끊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소설 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란에 가 있는 모든 미사일들이 지네가 시험 발사한 게 아니래요. 대부분은 북한에서 준 거 가지고 그것도 시험 발사죠. 어쨌든 간에 뭐 거기 가서 시험 발사했으니까 그게 대부분의 정설이래요. 북한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팔지 않았대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만 없어지게 되면은
이라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능력도 없어져요. 아 그러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들이 더 이상 까불 수가 없다고요. 예. 지금은 둘이의 커넥션이 있으니까 이란도 좋게 우리도 핵까지 쉴다고 날치는 거지. 예. 북한이 없어지면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란도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제하게 되면은 터키는 이러면 나한테 다 올 텐데 내가 다 맞을 텐데 예. 러시아는 나대지 않잖아요. 예. 아니 우린 뭐하고 그냥 엉덩이를 밀어넣는 거지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터키는 그 다음에는 집중 타겟이 되게 되면은 이건 터키 입장에서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북한 하나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안정화된다니까요. 그러면 터키가 그래가지고 뭐 이제 친미화되면은 뭐 독일도 뭐 미국한테 까부는 그런 거 사라질 거고 그리고 터키는 예. 장점이 아직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다고요. 예.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대통령이 죽게 되면은 예.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요. 그건 사실은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약한 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올라서게 되면 아빠를 이어갈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게 힘든 거지만은 다음 대통령이 올라오게 되면은 자기 치적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 전 정부가 나보다 못했다고 해야 된다고요. 예, 그죠. 그건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그 터키 대통령이 뭐 죽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안 죽어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부활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그 죽을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뭐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자연사 박물관인가 뭐 그거 보면 자연사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연사 하고 있잖아요. 자연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터키나 이런 나라들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만 죽으면은 예. 중동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안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저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후 저책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에 소련이 해체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덕분에 날개단 한국의 우주 산업이 당연하죠. 저거는 뭐냐면은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옛날에 미사일 쿠바 미사일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련이 쿠바는 못 사니까 미사일 통째로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쿠바에 갖다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에다가 아예 기술을 갖는 한국에다가 우주 기술 준다고 줘버린 거예요. 우주 기술 주면은 그거 기술만 그거 달 탐사선 만드는 그 업체들이 한국에 미사일 만드는 업체들인데 그 기술 가지고 뭐 합니까?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아닙니까? 그다음 탄두 중량 해줬지. 그럼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핵 개발이에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중에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이제 핵이 위험한 게 이유가 막 말을 하는데 그 북한 내에서만 핵이 터져도 난리가 난대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요. 이제는 옛날 같지 않잖아요. 기술이 옛날 같지 않고 그게 핵무기가 그렇게 쉽게 터지지도 않고요. 북한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핵은 폭파했을 때 수평선을 따라서 파괴력을 가지잖아요. 북한은 산악지대예요. 아무리 핵폭탄이 세도 산을 통째로 날려버리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저게 맞때리게 되면은 지절로도 많이 맞아요. 이게 한 대 딱 맞았는데 갑자기 뒤에 벽이 있어가지고 또 한 대 딱 맞는 거 있죠.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그 북한만 딱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방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빨리 저런 것도 보고 좀 이렇게 깨달으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F-22의 최첨단 그 기술을 갖다가 최신 F-22 기술을 일본한테 주고 일본하고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기사가 뜨니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누가 주겠냐고요. 그건 잘못돼. 이건 머리가 없다고요. 그 사람한테 그거 줘봤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 기술 유출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저기 한국이 만주까지 먹고 저래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은 F-22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문제 생기면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몇천 발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은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F-22가 의미가 없는데 일본은 미국은 그거를 F-22 기술을 주면서 공동 생산하자고 해가지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생산하는 걸 못하게 막아버리고 유사시에는
부품만 끊어버리면 이 전투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사적으로 힘 못 쓰게 막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공중 이 우세 전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F-35 가지고 지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미사일을 많이 탑지 못해. 네. 그리고 장거리 작전이 안 전략 돼. 폭격이 불가능하고. 그 중간에 오다가 공중급이 받아야 네. 되고 공중급이 받으면 다 노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F-35, F-22가 더 필요한데 195대만 만들어내고 생산 시설을 폐기를 했어요. 중단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생산 재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한테 야 공동으로 개발하자 네. 해가지고 일본이 돈 내게끔 해가지고 일본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설을 만들면은 요즘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일본 열받아서 안 사겠지. 야. 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 일본 돈 받아가지고 생산 시설을 새로 만든 다음에 미국은 이제 신형 F-22를 막 이제 생산하면 생산 시설 새로 까는 거 그것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또 벌써 이게 기술을 준다는 거는 미국은 이미 그 다음 세대 비행기를 이미 벌써 설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6세대, 네, 6세대가. 6세대 시제기나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 어쨌든 간에 F-22가 벌써 9세대 기술이 됐는데 조금 더 필요하니까 생산 시설을 새로 돌려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일본한테 기술 준다고 해가지고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뻘가 먹는데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F-22가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F-22 미국이 일본한테는 이 지상을 폭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그죠. 대부분 다 방공하는 것만. 그 방어용 미사일만 파는 거지. 그게 폭격 못 한다고. 그 반면에 한국은 미사일로 다 공격용. 전부 다 공격용인데 탄도 제한도 없어졌잖아요. 탄도 제한도 없어지고 하니까는 하여튼 붙으면 죽는다고 하니까는 일본이 그거를 사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냐? 중국은 또 멀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는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데 자기들 방어용으로 그냥 연공 방어용으로. 연공 방어용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어디 써먹을 데가 없다고. 그럼 그 스텔스 기술이 왜 필요해요? 자기 나라 연공방 방어하는데 뭐 20달 스텔스 기술 약 올리는 거네 완전. 그 자위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미사일로 갔다가 그냥 조져버리면 이제 한국이 등치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럼 이제 도라로방만 땅 속에 들어가면 되고. 그 도라로방만 치우면 되는 원래 위치로 이제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체인지 되고 판이 뒤집어지고 나면 10년 안에 만주에서 문제 생기면 한국군이 자국민 보호한다고 만주까지 올라가겠지. 근데 한국군이 만주로 들어가면 중국군이 아씨 한국군하고 붙어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만주 쪽에다가 힘을 집중하는 순간에 뽀샤지게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전체적인 두시간 돼 간다. 하여튼 돌아가는 판이 지금 아주 심각하면서도 한국한테는 재밌습니다. 재미있게 돌아가는데 미국은 절대로 일본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조지 프리드만 책의 전면에 흘러가는 내용이더라고요. 정훈아 좀 길어도 너 이거 오늘 형이 한 말 일일이 분석하고 한자 뜯어봐.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리고 그 뭐야 그 광고 대충 보고 가는 사람들 찾아가. 나한테 오지 말고. 야 진짜 그 노트북 150만 원 넘는 걸 지금 너 때문에 2개나 씨. 아, 이 새끼 진짜. 야, 씨, 해킹 좀 그만하고 그리고 저기 국민 여러분 저기 이 광고를 좀 꽉 끝까지 봐주십시오. 끝까지 봐주셔야지 저희 경영에 도움이 되고 저 책을 많이 사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뭐 그런 그때 어떻게 그 미사일 개발하고 전투기 비행기 개발하고 이런 거 했는지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뭐 주식 해가지고 돈 벌 수도 있는 뭘 알아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저것 분명히 뜰 것 같은데 또 작전하는 애들이 방산비리다 해가지고 확 낮춘 다음에 자기들이 또 다 사가지고 돈 벌고 이런 작전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했는데요. 아무튼 아니 진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는 야 이게 재미있어지고 있어. 통일이 기운이 다가왔구나. 불과 이제 몇 개월 한 방에 정리되겠구나.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보다 일본의 부상을 더 신경 쓰고 러시아와 독일이
결합하는 걸 신경 쓴다는 거를 그 조지 프리드만 책에 글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 사람이 미국은 다음 10년 동안 일본하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섬찟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일본을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싱가포르, 호주, 한국을 꼭 잡아야 된다. 한국이 해달라는 거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훈이가 네. 9월 9일 날 예. 시진핑만 잡아서 화장실에다 감궈놓으면 돼요.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면 어떡해? 아, 이거 그 자살하는 거야? 높겠죠 좀. 유경 호텔이 원래 높아요. 아 그래요? 100층 넘죠? 네. 네. 거기 제일 위층 화장실에다가 놓고 그건 못 나온 거지 잡아놓은 것도 아니야 어쩌면은. 그치 열쇠가 고장나서. 네, 열사가 고장난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너는 그럼 아무튼간에 국민 여러분 저 희망 이게 하여튼 통일도 그렇고 만주수복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 희망 좀 가지시고요. 아무튼간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대한민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 새끼들. 땅에 들어가야지. 아니 지금 돌아가는 게 겁나게 돌아가요. 지금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는데 시진핑 저 죽을 것 같아요. 신경 쓰가.